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용서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 요강과 이 자격증 활용 용도 그리고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2005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 한 50여 해에 걸쳐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시험인데요.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한국사 비중이 2000년도 이후에 점차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한국사 교육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혁신하고요. 한국사 교육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또 학교 교육에서의 역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한국사의 저변 인구를 좀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데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험은요, 일단 현재 시험 실시 이후에 2번에 걸친 시험 개편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래 초급, 중급, 고급 세 급수 체제에서 시험이 실시가 됐는데요. 2020년 5월 47회부터는 2개 급수, 2개 급수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그리고 심화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진행할 이 강의는 기본 강의는 아니고요. 심화 강의입니다. 이 심화 강의인데요. 기본 부분은 여러분들이 써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써먹을 어떤 자격증에 대한 활용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최하 심화 과정의 3급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무시하고요.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급이 심화고요. 나머지 기본 과정입니다. 각 급수의 80% 이상이 1급, 그리고 2급은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3급은 6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심화 과정에 최하 3급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문항수는 기존의 급수 변경 이전의 문제하고 같습니다. 50문제 객관식 택 1이 되는 거고요. 아울러 주관식은 없습니다.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평가 내용은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1학년 이상 정도의 실력이면 됩니다. 보통 한국사 비전공자들도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보다는 어느 정도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과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심화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정도의 난이도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 유형이라든가 난이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렵다, 아주 꼼꼼하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의 공무원 시험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난이도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됨으로 인해서 수험생들의 학업에 대한 공부하는 데에 대한 학습 부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시험 범위는 전 단원입니다. 선사시대에서 현대사까지. 크게 우리가 이제 전근대사하고요, 근현대사로 구분하죠. 비중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략 전근대사 개항 이전까지 한 반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항 이후에 근현대사도 한 반 정도 출제가 됩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매번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 부분 있죠. 여러 나라.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만은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여, 옥저, 동해,
3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매회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고대사 부분에서 남북국 시대 때 통일신라와 발해입니다. 특히 정치사 파트에서 보면은 통일신라 때 신문항이 있습니다. 신문항의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강의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왕권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고려시대 중세입니다. 고려 정치사 파트에서 통일신라의 신문항과 같은 고려 광종, 과거제도라든가 노비양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호 사용이라든가 등등의 일련의 이러한 개혁 정책 광종대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정치사 파트에서 보면은 영조와 정조가 나옵니다. 이 영조, 정조의 개혁 정치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전근대사 파트에서 꼭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들이죠.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개항 이후로 본다면은 개항 이후에 정치사 파트에서는 이목을 난 이후에 정치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대한제국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민족 독립운동기라고 한다면 일제 강점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식민통치는 1, 2, 3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1, 2, 3기 때 식민통치, 그리고 거기에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기 이 시기에 각 시기별 1910년에서요 20, 30, 40년대 때 국내와 국외에서의 항일운동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안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이 현대사 부분입니다. 현대사는 반드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는 많이 출제됐을 때는요 5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현대사에서 출제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이것과 세시풍속 묶어가지고 이 내용들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만점 방지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는 1점, 2점,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점짜리가 배점이 됩니다. 의외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도 우리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들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자격증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업 준비생 이 강의는 다양한 계층들이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께서는 공기업 같은 경우 있죠. 이 공기업에서는요, 채용할 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의 부여의 어떤 점수대는 각 공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민간기업 있죠. 똑같습니다. 승진 내지 채용할 때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필요한 자격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입시생도 있죠. 물론 이 강의는 입시생들도 드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입시생들 일부 대학에서는 자격 내지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자격증 기본입니다. 기본을 한국사는 꼭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가산점을 따로 플러스 알파에서 부여하는 대학이 따로 있어요. 이거 외에 한국사 과목이든. 그리고 이제 각 군, 육해, 공군, 국군, 간호사관학교 있죠? 여기서도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또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이제 고시생도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사 과목으로 대체가 됐어요. 각 급마다 다릅니다만은 5급 응시생은 2급, 7급 군무원을 준비하시면 상급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 9급은 4급입니다. 4급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보시면 되겠죠. 2급 이상 취득을 하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5급. 예전에 그 소위 이제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5급 공무원. 그래서 여기 한국사 과목이 있었죠.
근데 빠졌어요. 빠지고 새로 추가가 되면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자격증이 새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5급 공무원 시험에 2급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서도 2급 이상 취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취득하지 못하면 시험을 못 본단 말이에요. 또 경찰 공무원 있죠. 2022년입니다. 2022년부터는 내년이 되는 거죠. 3급 이상 취득을 하셔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시 자격이래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으면 경찰 시험 응시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자, 기타 3급을 기준해 가지고요. 3급 이상 취득자는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선발 시험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이 자격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원 임용 시험이 있죠. 선생님 되는 시험 말입니다. 초등, 중등 교원 임용 시험에 역시 3급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활용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급 공무원 시험 문제라든가 전부 다 한국사 과목이 빠질 계획이라고 그래요. 결정은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자격증은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대한 한국사 내용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마별로 한 강좌당 약 20분 전후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요. 부족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테마별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 심화 최소 1급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강의의 질을 높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즐거운 강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의 테마를 만들면서요. 제일 먼저 가장 주요한 내용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개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할 수 있도록 OX 문제로 바로 문제를 한두 문제씩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의했던 그 테마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마지막 요점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참 잘 들었구나. 시험에 대한 내용들 많은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단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사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공부 이런 공부보다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특히 이겁니다. 한국사와 호흡을 같이 하는 공부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